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27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적극 매수의 구간이다라는 전략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표 주가 유지하는 이유는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에는 201조였는데 40조 원 이상으로 올려잡았죠. 242조 원까지 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모리 단에서 볼 수 있는 모멘텀 하나랑 메모리 이외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분야,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은 한 듯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체에서,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되겠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얼른 물량을 확보하자,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 되겠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 76%,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 47%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재무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텐데, 그러면서 주주 환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해질 테니 메모리 이외에 주주들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말에는 12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는 229조, 그리고 내년 말에는 297조 원 정도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주 환원 확대에 관한 그런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는 그런 양상이겠죠. 올해 DPS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 이쪽 한 9,650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재무 안정성에 의한 주주 환원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이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뭐니 해도 이란 전쟁 리스크 터지면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자라는 고객사들의 니즈,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 더 물량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니즈가,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에서 파운드리 내년 흑자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되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세트 사업부, 이제 AI 시대에 조금 더 맞춤형, 그리고 새로운 변화, 그런 부분을 또 보여줘야 할 의무도 있겠죠. 그래야지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의 그 여력들이 생길 텐데, 대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갖은 자금 갖고 M&A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도 펀더멘털 훼손 없이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눌렸을 때 비중 확대,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나라는 증권사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세 판단의 기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현저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145만 원으로 매수 유지, 목표가 유지했습니다. 역시 영업이익 전망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4조 원으로 올랐는데 당연히 앞서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와 비슷합니다. 강력한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아질 것으로,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장 컨센 한 32조 원이거든요.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거 38조 원 본다, 이렇게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외하고 오늘 제외하고 고점 대비 한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신증권이 전망한 이익 전망치 기준에서 PER이 4.1배로 떨어진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밸류의 매력이 살아나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후 테크 업종, 반도체, 테크, IT 이쪽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이슈가 있는지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대신증권이 언급을 했습니다. 19일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초호황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미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엔비디아는 GTC 2016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머니코드에서 언급해드린 바
있듯이 GTS 2016은 특히 낸드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낸드가 정말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적인 기회,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차세대 SSD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머니코드에서 HBF에 대해서 HBM과 비교 분석해서 꽤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서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고성능 저장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정 부분의 시제품, 연구 성과도 공개가 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그 초입 구간에 있어서 어떤 시그널, 어떤 투자 전략을 또 세워야 될지 GTS 2016도 저희가 관심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다 보면은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런 배당 확대에 대한 의지도 있을 거고, ADR 발행 계획, 그런 부분도 구체화되면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유지, 삼성전자 목표 주가 유지, 그 부분 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PSK 홀딩스 양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 그런 부분도 연관돼서 나타나는 건데요. HBM 효과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회사 PSK 한 10%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PSK 홀딩스 한 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PSK 홀딩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거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50% 올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뛴 종목 중에 증권사가 기존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은 PSK 홀딩스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매출액 추정치를 크게 높여 잡았는데요. 2,516원 정도 바라봤고, 이게 왜 긍정적이냐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발 투자 그런 낙수 효과를 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2023년, 2024년도를 봤을 때, 그럴 때 HBM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이제 후공정 쪽이잖아요. 패키지, 테스트 이쪽인데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습니다. 그때 후공정 투자는 좀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HBM4가 전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하반기 후공정 투자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춤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HBM4E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더 캐펙스 투자를 늘릴 거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앞당길 거고, 그러면 후공정 그런 장비 이런 기업들의 긍정적인 낙수 효과도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논리로 한국투자증권이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만 쪽 고객사 좀 보셔야 되는데, TSMC 그리고 대만 주요 OSAT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테스트, 패키징 이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 공급망에 있어서 이 기업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워스라고 해서 이거는 첨단 후공정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 장비 매출이 긍정적인 대만 고객사 이런 흐름들로 더불어서 매출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을 얘기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는 이유도 HBM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 전략 이런 부분인데, 그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PSK 홀딩스, 오늘 PSK 오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매출은 1년 사이에 22%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이터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관련 반도체, 이거는 후공정 섹터이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앞으로 얼마나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